이제야 공무원 시험도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분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히 제가 입시를 10년을 넘게 했거든요. 입시는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트렌드를 입시가 쫓아가지를 못하면 입시는 무조건 도태됩니다. 예를 들어서 3, 4년 전에는 이런 게 되게 좋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 4년 후에 옛날에 그 입시 트렌드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시가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가장 중심 축은 무엇이냐? 논리력, 추론력, 문해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트렌드는 아예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서 달달달달 시험 문제를 외우는 친구들을 절대 잘 볼 수 없도록 문제 유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시험들은 아이들에게 문해력과 논리력과 추론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공무원들을 가르치면서 의아했던 부분들은 무엇이었냐면 공무원 시험은 이 트렌드에 왜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의문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아니 모든 시험의 방향성은 이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굉장히 동떨어지게 공무원 시험은 아직도 암기와 굉장히 앉아가지고 많은 양들을 기억하고 소화해내야 되는 좀 그런 고통스러운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특히 2017, 2018, 2019년도에 그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시험들을 보면서 공무원 시험 문제는 아무래도 이 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아직 먼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경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다는 행정학과 행정법 시험 문제들을 보면서 그 생각들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단순 암기나 단순 지식을 문제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논리적 사고를 묻는 문제들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야 공무원 시험도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는 굉장히 평이하고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이게 갈리시더라고요. 아니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 어려웠다. 특히 국어는 너무너무 어려웠다. 영어도 나한테는 아직도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한테 무작정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문해력과 논리력과 추론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너가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그 지식을 한번 이 문제에 잘 녹여봐 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가에서 보는 시험들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문해력과 논리력과 추론력을 연습하시기를 굉장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이제 보는 시험 트렌드가 계속 이 방향을 쫓아서 가고 있고 입시 트렌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들을 하고 그러한 입시들을 본 친구들이 이제 직업을 구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고 이럴 때 단순히 옛날처럼 달달달달 외워서나 지식적인 암기나 여러분들의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만으로는 좋은 인재나 좋은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트렌드는 입시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2020년도, 2019년도부터 됐어야 해요. 근데 굉장히 느리게 이제야 2022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국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국어란 과목이 굉장히 좀 신기한 게
문법이나 뭐 한자나 이런 것들은 좀 열심히 외우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문학과 비문학은 어떤 분들은 공부해도 안 늘고 어떤 분은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성적 잘 나오고 이런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비문학에서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틀렸네? 답은 이거네? 끝! 이게 아니고 그 문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각의 방향은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생각함으로 문해력이 상승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논리력과 추론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국어 공부를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은 평이하게 나오고 있지만 국어라는 그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의 문해력과 논리력과 추론력을 높이기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놓쳐서 문해력과 추론력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완벽한 지식적으로 준비된 분들, 이런 분들은 점점점 시험에 합격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지식적으로 완벽하더라도 막상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시험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큰 아킬레스 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어 공부를 성실하게 하시고 국어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논리력과 추론력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 반드시 국어에 비문학과 문학, 특히 비문학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분들을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함으로 문해력과 논리력과 추론력을 꼭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